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고 의미있고 희망찬 날들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가 재시행을 안 하고 폐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한전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 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사례가 농업인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한국형 FIT에 참여하거나 FIT 참여 조건이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 5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5개로 쪼개서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었습니다. 한국형 FIT 영향으로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현황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 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 9,744kW로 전체 용량의 42.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2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던 만큼 태양광 발전을 하는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태양광 현물 시장 가격을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 현물 판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상당수가 한국형 FIT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FIT 제도까지 폐지되면 태양광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형 FIT 참여 조건은 탄소 배출량 670 이하, 현 시점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했습니다. 중국산 모듈이 아닌 국내산 모듈을 사용해야 참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형 FIT 폐지로 인해 중국산 모듈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산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이 작년과 올해 미달되면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산 모듈로 시공했던 한국형 FIT 현장이 사라지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폐지, 태양광 개발 행위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태양광 연계 한전 개통 선로 용량 부족, SMP 가격이 낮을 때는 하한제 시행은 안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MP 상한제 시행,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2년 3GW로 1.4GW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GW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